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야간 시장 보다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시장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소주 한잔을 하고 잤는데요. 아직 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계속해서 즐겁게 공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들 대신에 화도 내고 정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월화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월화수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 3주간에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왜 몰랐을까? 아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일부러 그렇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거나 특히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신중했어야 된다. 본인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큰 거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걸 블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게 되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것도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분히 제가 볼 땐 주가 하락을 유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렇게 똑똑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자, 사실 그런 것들 진행을 할 때는 엠바고 치고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기자들은 뭐 엠바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열심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에, 그죠? 가이던스를 갖다 자꾸 정부가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자꾸 노이즈를 뿌려대는 것들만큼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 하는 것만도 힘들어 죄지겠는데 이제 공무원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화를 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면 제가 6,500P까지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6,500P 도달되고 이제 8월 13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특별히 매크로적인 문제가 없다 그러면 7,400, 7,500까지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시 또 선물 지표를 체크해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선물 지표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 거는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포지션을 갖다 주면 주말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포지션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그들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치는 그쪽이에요. 또 7,400, 7,500P 가게 되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수요가 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적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면서 가야 되고요. 항상 여러분 현금은 생명줄입니다. 현금 비중 30% 유지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조금 종목수를 줄이든가 아니면 그죠? 조금 적게 투자하든가 둘 중에 한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살려내야 돼요. 오늘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아직 간에 기별도 안 오는 반등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다 또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우리 미션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3분의 1 정도는 빨리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겨우겨우 살려냈더니 또 한 번 또 시장을 조정을 주는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 특히 금자 들어가는 애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삼성전기, KB금융,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여러분 전략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거 봐야 됩니다라고 했고요. 오늘 일단 반등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오늘 매수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시고요. 한다 하더라도 오후 3시 반 장 종료 이후에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월화 이쯤에서 조금 차익물 나오는 건 당연히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차피 상승 시간은 반등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싼 구간에 공략을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금 오늘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들 현금을 마련하고요. 여력을 가지고 또 신규 종목 교체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지, 기존에 있는 거 수익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목을 교체한다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 테니까요. 좋아요 혹은 하이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 대해서만큼 어제 제가 여러분 어제가 아니군요. 그저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좋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뭐 공장 증설도 있고요. 그리고 ASP 상승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지금 25%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터치업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으로 어쩌면 숏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예, 있어요. 그 숏스퀴즈를 또 우리가 활용해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치고 무시하고 올라가는 애들 V자 반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거래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 숏스퀴즈 나와서 조금 늘림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서 하방을 또 열어둬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평단 조절해 가면서 종목을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또 미션, 트레이딩적인 미션을 갖다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여러분들 이제 체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를 통과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지금 딱 끝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칠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범위 안에 있겠지만 그래도 저 안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중위값 쪽으로 근접한 자리. 그래서 저는 221 라인 이쪽에서 공략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에서 진행하는 애들, 사실 월스트리트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외국인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똑똑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려서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에 조정이 끝나고 그러면 가장 먼저 매수해야 될 종목은 뭐냐?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어제 회사에서 직접 IR을 진행하면서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MLCC 가격을 8월달부터 뭐 한다? 그렇죠. 예, 30% 인상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거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4분기 실적, 3분기 실적도 좋겠지만 3, 4분기가 상당히 근접 가시권화에서 실질적인 PQ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이라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트레이딩 바이 쪽에서는 바로 두산하고 같은 원리로 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한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터진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그리고 제가 어제도 분석해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뭐 10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은 싸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여러분 200만 원을 보지 마세요. 그 자리가 아닙니다. 150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B금융은 오늘 같은 날 장이 좋지 않겠죠. 왜 경기 방어주 성격이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요거 눌려주면 이제 매수하시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서 아시겠죠?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다시 9월달 가면서 한 번 정도 치고 올라올 거예요. 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또 한 번 있잖아. 9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공백기가 언제 있어요?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포인트 잡고 공략 포인트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은 무조건 KB금융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 진짜 싸다 그죠 여러분 그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72,000원이든 어제 사실은 저는 손가락이 카딱카딱카딱 거리긴 했었어요. 이 종목 보면서.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가이드 해드려야 되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것들은 않죠. 뭐 말이 안 되는 거라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는 저 정도로 한번 쳐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은 관성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옆으로 약간 횡보할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21위평가 이렇게 붙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72,000원짜리든 8만, 사실 9만 원도 싼 거고요. 8만 원도 싸고요. 7만 원도 다 싼 자리예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잘 또 수익화 시켜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포인트 잡아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근데 가장 낙폭이 심했던 거 앞으로 충분히 실적이 더 성장성이 있는 거 그거 이스페타시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SM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같은 날은 이런 종목은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반등이 쭉 치고 나면 반등의 마무리 구간에
한 번 정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도는 과정 속에서 엔터 쪽이 끝물로 돌 거예요. 근데 지금 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 지금 오늘 움직이지 않는 이놈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원래 그냥 그런 거죠. 순서가 안 되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잖아. 대장주부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 섹터가 쭉 치고 살짝 차익매를 나올 때 얘가 한 번씩 10%씩 이렇게 뚝 쳐주는 맛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트레이딩 바이 개념보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여름하고 9월달, 10월달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엔터 쪽은 한 번 정도 기회는 있어요. 지금 워낙 저평가 계속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주가가.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만 보시면 됐겠죠. 그래서 크게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게 실적이 좋아서 거래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한다? 예, 그냥 본연의 밸류에이션 정도 평가받는 그 정도 구간이 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항상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이거 원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예, 저평가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급할 필요는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짬짬이로 체크해 주시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 자리 왔잖아요. 여기 밑으로는 없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 뭘 사야 되냐? 그럼 신규 매수라 그러면 트레이딩으로 소규모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런 건 큰 금액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에서 그냥 이렇게 던져놓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순환매 도는 그런 타임을 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겠다. 자, 기판 쪽에서 가장 작은 종목입니다. 해성디에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어요. 예,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것도 ASP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판 쪽이 계속 성장하면 얘도 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숫자가 놀라와. 이것만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이 종목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죠.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YOY 대비해가지고 성장성이 100%가 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가장 안 좋았을 때 주가 위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뭐 사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잘 바라봐 주지 않지만 또 가치가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도 6만 원까지 본다 그러면 괜찮죠.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아요. 8만 원, 9만 원 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거기까지 안 본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언제 말씀드렸어요? 예. 아마 3년 전에 이런 차트 모양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업황이 개선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 강제 조정이 들어온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짧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되셔서 다행이고요. 항상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다. 예,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는 천수답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멘탈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잘 또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죠. 자, 주식은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